월요일 아침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월급 이거 괜찮은 건가? 난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지?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런 거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 매일같이 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은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바로 오늘의 노동뉴스 다이제스트인데요. 이게 한국갈등전환센터 그리고 노무법인 신유일, 이경무 노무사님이 직접 엄선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진짜 속사정,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본다는 거죠. 믿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이라는 건 뭔가요? 내 성장을 위한 경력인가요? 아니면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인 계약일 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벗어나고만 싶은 새장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의 가장 기본이죠. 성과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 과연 내 노동은 얼마의 가치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먼저 PIP 들어보셨나요?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원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성과가 좀 부진한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지원을 해줘서 개선할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고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PIP라면 이렇게 체계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냥 너 성과 나빠 이게 아니고요. 왜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공정하게 알리고 구체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같이 세워야 해요. 그리고 회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코칭을 해주고 중간 점검을 거쳐서 최종 평가를 내리는 거죠. 모든 과정이 정말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는 이런 경고 신호들이 자주 보입니다. 딱 봐도 그냥 퇴출시키려고 명분만 쌓는 것 같은 형식적인 운영. 뭘 했는지 기록도 제대로 안 남기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줘야 하는데 막 한 달 만에 평가해버리고 특정 사람을 콕 찍어서 적용하는 거. 이거요, 나중에 법정 가면 PIP 자체가 무효가 되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성과를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논쟁은 바로 보상에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둘러싸고 지금 대법원에서 정말 중요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성과급, 이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해요. 노동계는 당연히 우리가 일해서 받은 돈인데 임금이지 라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아니다. 그건 회사 실적이 좋아져 준 보너스일 뿐 일의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판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만약에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요. 퇴직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20년 일한 직원이라고 쳐요. 그럼 퇴직금이 최대 무려 2억 4천만 원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노후가 통째로 걸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돈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바로 시간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간, 과연 온전히 우리 것일까요? 이 숫자 좀 씁쓸한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 1년에 1859시간을 일합니다. OECD 평균이 1742시간이니까 무려 100시간 이상을 더 일하는 거예요. 이걸 주 단위로 나누면 매주 2시간씩 공짜 야근을 더하는 셈이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일해야만 할까요?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참 복합적입니다. 일단 경제구조 자체가 파트타임 일자리가 적어서 평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연장 근로수당은 사실상 생활비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더 안 뽑고 일 시켜서 좋고 노동자는 수당 받아서 좋고 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노동이 그냥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흐름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바로 주 4.5일 근무제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죠. 물론 아직 완전한 주 4.5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주요 은행들이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제도를 도입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주 4.5일제로 가기 위한 어떤 신호탄 혹은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시간을 더 교묘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이 새로운 연차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평일에 연차 쓰면 점, 주말 깨어서 쓰면 30점, 명절이나 여름휴가 같은 성수기에 쓰면 무려 50점이 깎입니다. 이 점수가 낮아야 다음 휴가 신청할 때 유리하대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들 쉴 때 같이 쉬면 너 손해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돈과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직장 내의 권력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우리 회사에서 진짜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거대한 변화가 외부의 강력한 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무려 1213명이나 되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 하청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다. 즉, 현대제철이 사실상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본 거죠. 이건 국가가 직접 기업의 고용구조에 개입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고 강제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존 질서를 흔드는 힘이 꼭 외부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더 조용한 혁명이 바로 조직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언보싱 현상, 즉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인데요. 이 통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공공기관 직원 절반이 훌쩍 넘는 57.1%가 내 동료가 승진을 피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원했던 그 리더 자리를 이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업무량, 그리고 그 책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승진은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벌칙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조직 문화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돈, 시간,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한국 직장의 현실을 쭉 훑어봤습니다. 성과급 문제부터 주 4.5일제, 그리고 승진을 거부하는 현상까지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일, 앞으로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허무함이 존재의 의미를 파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간과 경험은 과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없앨 수 없다. 네, 우리의 일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성과급 소송에 휘말려 있든 주 4.5일제를 꿈꾸든 아니면 승진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시간과 경험의 의미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